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사피엔스의 멸망입니다. 사피엔스의 멸망. 이 책은 말 그대로 인류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진지한 얘기고 정말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렇죠. 뭐 앞으로 평생 따져도 이건 우주론적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스케일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류로 시작해서 우주로 끝나. 정말 수준 높은 교양서를 보고 싶다? 제가 장담하는데 전 세계적 기준으로 탑으로 꼽히는 책이 이 정도거든요. 아니, 저자 토비오는 오늘날의 칼세이건이래요. 코스모 칼세이건. 왜 이런 책을 읽어야 되고 이런 토론을 미리 해보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없었던 전례, 없었던 사례, 그거가 우리를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공포 감각은 수천 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재앙의 위험에 대해서는 진화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적응되지 않았다. 아주 드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 시기를 예측하는 데에도 우리의 직관은 미숙하다. 대멸종은 다 자연적 위험, 여기서 한 걸로 망한 건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든 인공적 위험, 그걸로 망할 수가 있어요. 오펜하이머가 핵폭탄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물리학자가. 그와 같은 폭탄을 설계하던 텔러는 원자폭탄이 연료 안에서 융합 반응을 일으킨다면 주변 세계도 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면 지구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다서포 생명체가 파괴될 것이다. 근데 이때 이 계산은 틀렸다고는 나중에 나와요. 근데 당시에 가장 똑똑한 물리학자들이 모여갖고 그 계산을 했는데 물리학자들끼리 막 갑론을박을 해요. 근데 뭐 오류도 찾고 그랬는데도 이제 오펜하이머가 대장인데 근데도 이거가 100% 확신을 못 가졌네. 그게 핵심이야. 100% 확신을 못 가졌는데 진행하기로 해요. 그래놓고 터트려놓고 무서운 거야. 이 계산이 아직 다 확신이 안 끝났는데 그 실험으로 터트렸을 때 이제 나 죽는구나 막 이러고 있었대. 우리랑 약속 뭐 상의도 안 하고. 이거 지구 그냥 이거 불타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런 게 여러분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대 지금 수준에서는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지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블랙스완. 블랙스완 뭐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잘못 돌아가서 주식시장이 마비되는 순간도 있었어요. 진짜 단순한 알고리즘 하나 때문에. 뭐 인공지능도 아니야. 그냥 퀀트인데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애플 주식이 막 순식간에 막 수십 배가 되고 막 어떤 주식들은 막 몇 센트가 돼버리고.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대응을 잘 쉽게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까딱하면 인류 망하는 얘기라서 우리가 그렇게 똘똘하잖아요, 인류가. 우리의 사고 체계와 직관 체계는 그거에 아예 대비되지 않았고 그거에 적응하지 않은 시스템이어서 그게 터지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런 블랙스완에 관련된 것도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진화론적으로 되게 낮게 평가해요. 에이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지? 이런 거. 이 책은 전 인류적 관점에서 안티프레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도요. 그냥 현생 인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 인류를 다 포함한 겁니다. 초반 부분에 하면서 읽은 게 뭐냐면은 내 인권도 중요하지만 지리적으로 저기 떨어져 사는 친구 인권도 중요하다는 거를 옛날에는 벌써 200년 전, 300년 전에 어때요? 쟤는 인간이 아니야, 노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서로의 존중에 대한 그거를 올렸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지리적인 인권만 따질 게 아니라 시간적인 인권, 미래 세대의 인권도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가 한 행동에 미래 세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적인 인권의 차이도 극복해야 된다는 말하는데 수준이 겁나 높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게 어려운가, 왜 그래서 미리미리 따져봐야 되나,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면은 두 번째 어려움은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해서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실패해서 교훈을 얻을 기회는 없다.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사고를 쳐요, 인류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래 잘못했으니까 복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 그러니까 중국 과학자가 아이를 크리스퍼 조작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났고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충격적인 사건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반성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나갖고 진짜 지구의 반을 날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걸 못 따져본다는 거야. 선견지명과 시행착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인구가 멸망하는 거는요 실패 비용이 있을 수가 없잖아. 무한해. 그래서 따질 수가 없어. 이런 맥락에서는 시행착오보다 성견 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비용을 따져보자 그랬을 때 실패의 비용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그럴 땐 뭘 따져볼 수 있는, 뭘 따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돼. 실패의 비용을 따져봅시다.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게 아주 어려운 개념이죠. 시행착오보다 성견 증명이 필요하니까 우리 인류 지혜를 모아보자, 그런 취지의 책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 여기서도 이제 국가 단위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 줄 모르는데 심지어 그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세 번째 어려움은 지식에 관한 어려움이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위험을 어떻게 예측하고 정량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이 이 책에 보면은 인류애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인류애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본인의 소득의 10% 기부를 하고요. 또 선한 일을 효율적으로 해보자 해서 기빙 왓 위켄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삶 자체가 인류애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단순히 사랑해 그게 아니라 가장 정말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또 인류가 잘 살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는 것이, 또 그런 관점도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의 백미,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이 챕터 8부, 왜냐면 앞에 되게 어두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잠재력에 대해서 이 수준 높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거기서 쫙 끌어올려갖고 되게 희망적인 책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인류로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피엔스라는 인류로서 그렇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되게 멋있습니다. 우리는 잠재력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를 망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반면에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의 다른 다양한 종, 심지어 지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지구에 있는 다양한 종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종이 지금 인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커뮤니티는 우리 혼자 잘 살자고 만든 커뮤니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떠나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텐데 공부가 안 되는데 무슨 말로만 하고 어떻게 그걸 만들고 어떻게 실천을 해. 이 책은 여러분 굿리즈에서 4.1 평점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레이팅이 1500개라서 되게 극찬받은 책인데 좀 어려워요. 실제로 좀 어려운데 되게 읽을만 하고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부분도 많고 정말 수준 높고 정말 깊습니다. 사피엔스의 멸망입니다. 사피엔스의 멸망.